더불어민주당이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완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용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서민석 변호사와 함께 회견에 나선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은 이 녹취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하고 거래를 시도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뭐 그때 뭐 이거를 정말 다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가 저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녹취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먼저 제안한 것에 대해 응대한 것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종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녹취 등도 차차 공개하겠다며 조작 기소 국조특위에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꼭 한번 짚어봐야 될 뉴스가 주말 사이에 터졌습니다. 예,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이제 곧 뜰 전망이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특위에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그 수사팀에 있었던 박상영 검사가 이제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것으로 좀 해석될 수 있을 만한 통화 네. 녹취록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시점은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랑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인데요. 이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통화 내용인 거죠? 들어보시죠. 네. 이재용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는 거에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네, 수사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인데 뭐 네. 녹취의 음질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네. 그 내용들은 뭐 충분히 저희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이재명 상황이었고요.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거를 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을 이제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네. 공익 제보자 신분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거를 하려면 이재명이가 주범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녹취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제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 방북 비역 대납했고 그거를 이 지사한테 2차례 보고를 했다. 네. 이렇게 진술을 한 직후의 정도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돈 보낸 거를 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이제 주범과 종범 관계가 네. 되는 거고, 누가 이제 지시했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거니까. 그 정도의 진술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진술만 가지고서는 이게 재판까지 끌고 갔을 때 네.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연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뭐 대화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은 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여쭐 게 있습니다만 이 서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여쭤볼 아하. 거고요. 그 전에 원래 검사랑 피의자 혹은 뭐 변호사 간에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까? 네, 종종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종종 전화해서 네. 선임계 된 이후에는 네. 검사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변호인으로서 네. 여러 가지 구두 변론을 하기도 하고요. 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보는 시각, 검사가 보는 시각을 서로 확인하기도 하고 아. 이런 통화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통화 자체는 이례적인 건 아닌 건 뭐 세 분 다.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제가 전화하면 서면으로 내라고 짜증냅니다. 검사가? 예, 검사가 짜증내지.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전화 잘 안 받아줘요. 그건 대구 검사들이 좀 너무
더 친절한 거 아닌가. 저희 충청도 검사님들은. 그리고 역으로 검사도 이런 코멘트를 좀처럼 하지 않죠. 변호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네. 거절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소를 하면 되지. 구구절절 내가 봤을 땐 요렇게 해야만 당신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어요라고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화 저 이제 뭐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통화가 원래 있나가 이제 먼저 하나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 류재화 변호사 말씀은 뭐 충분히 가능은 하다. 변호사와 검사 간에 뭐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은 가능은 할 것 같다. 근데 그거는요. 네. 저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땡땡땡에 대한 영장 청구 안 했고요. 땡땡땡에 대한 무엇을 지금 못하게 내가 막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실제 이런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그에 상응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런 거는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안 하죠. 아, 검사랑 변호사가 아주 검사랑 친한 변호사가 경우는 저거는 서로 믿고 있는 사이인 것이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저런 종류 얘기를 할 거면 네. 둘이서 따로 만나서 따로 하지 저렇게 전화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20년 차인데 변호사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론 아까 뭐 대구 검사 얘기만 하셨지만 실제 저렇게 네. 대구 검사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해가지고 네. 서로 간에 저런 종류 얘기 막 답답해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하면서부터 구구절절하게 흔치는 않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겁니다. 이것을 더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에 이러이런 행동을 지금 해줬는데 예. 그 행동에 맞춰서 니네들도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더 해줄 수도 있으니 이런 걸 해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언까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렇게 할 정도라면 네. 저 변호사에 대해서 매우 신뢰가 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변호사하고 관계가 매우 좋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백정아 씨라고 네.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정아 네. 여사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눠봤고 실제 이화영 부지사로부터의 이제 얘기도 들어봤는데 당시에 그래서 저 서민석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너무 검찰 친화적이고 검사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인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잠깐만 좀 덧붙이면 그 네. 박상용 검사 이제 해명 그러니까 저는 이 통화 일부만 네.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해요. 예. 근데 아무튼 나온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박상용 검사 측 해명은 뭐냐면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빼달라고 변론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가능하려면 법리적으로 이래야 주범이 있어야 된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종범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 처우든 아니면 보석 석방이든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변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주장대로라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을 종범 이렇게 그렇죠. 시켜서 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주범이 있어야 되고 그 주범이 이화영보다 더 높은 이재명 지사여야 된다. 쉽게 말해서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윗선을 찾아내고 그 뿌리를 찾아내려면 이런 네. 식으로 수사를 해서 파고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당신이 종범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당신 주범이 누구야? 그거에 대한 진술이 없이 계속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검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좀 약하게 처벌받고 싶으면 주범을 제대로 불어야. 그렇죠. 그래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도 물론 뭐 일리가 있는데 네. 이게 저 통화만 딱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뭘 네.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김성태 씨의 접견 녹취록하고 연결해서 정황을 다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저런 대화가 있었을 때 김성태 씨가 네. 자기 지인들이 접견 왔을 때 그 지인들에게 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내용들과 자기가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회유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는 그 내용과 이런 전체적인 모든 다 맥락을 다 머릿속에 한번 좀 전제 사실로 깔고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군요. 저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니 네. 맥락을 뭐 알 필요도 없어요. 네. 이때 어쨌든 중요한 건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의 접견 녹취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예.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지금 박상용 검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는 그냥 뭐 변호사가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해준 것일 뿐이다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문희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아니 잠깐만 아직 네. 말이 안 끝났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제안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려고만 그냥 했었다라는 주장이 맞으려면 나 김성태에 대해서 추가 영장 청구 내가 맡고 있어요. 나 지금 수사 못하게 차단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내가 김성태랑 관계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김성태가 나를 해가지고 뭐 이화영을 이렇게 협조해줘서 했더니 결국 내가 김성태 해준 걸 봐라.
니네들이 원하는 방식이 만약에 이런 종류 얘기를 하면 난 얼마든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실제 내가 한 걸 이걸 딱 보면은 알지 않겠니? 그러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네가 생각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너도 그럼 너의 의뢰인을 설득할 수 있지 네네네. 않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 그러니까 노영희 전달하는 변호사님 거죠. 말씀은 이미 검사가 그림은 다 짜놨고 아니 이미 행동을 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해놨고, 예. 네, 그다음에 김성태에 이제 대한 것은 다른 추가 수사를 네. 못하게 못하게 내가 하고. 막고 있다. 이제 이런 대목이 어차피 있었죠. 너는 네. 요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당신이 뭐 제안을 했든 안 했든 만약에 네. 거절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김성태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 거를 봐라. 그러면 앞으로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알겠지? 네. 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말씀 끝나셨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가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이제 플리 바겐이라고 해가지고 네. 양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거래할 수 있는 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없죠.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공식적으로 없다. 예, 네. 검사가 사실 수사를 하다 보면 정범을 찾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수사 기법상 약간 거래 비슷한 걸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죠. 현실적으로는 네. 있습니다. 이제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런 어떤 검사와의 대화가 종종 보이스피싱 총책 찾으려고 뭐 그런 식이죠. 밑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네. 왜냐하면 총책을 잡아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필요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추가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들은 어떻게 보면 당신이 종범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범을 밝혀내기 위한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러한 증거 조작 뭐 강요된 어떤 진술 이런 게 있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징역 7년 8월. 그 이후에 이건 증거가 조작된 사례는 법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돼요. 근데 이제까지 재심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작 문제가 됐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네. 변호인으로서는 서민석 변호사로서는 진작에 이거를 재심 청구를 했어야 마땅한 건데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그 조작 수사 국조가 열리니까 조작 기소 공개하는 것. 국조 열리니까 녹취를 공개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네. 정치적 플레이로밖에 볼 수가 네. 없다. 강준 변호사 하신 말씀이 뭐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은요, 이 박상용 검사의 전화 통화 전과 후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을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그걸 좀 잘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전에 진술한 거는 어쨌든 이제 연어 술 파티 이후에 네. 이제 보고는 했다. 네. 보고는 했다. 이제 보고잖아요. 그럼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에 그치면 야 이것만으로는 이재명을 못 엮는단 말이야 이 사람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고 얘기해야 주범이 되는 거고 당신이 방조범이 되는 거지.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임마.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쉽게 통화는 말하면 예, 그 취지가 연어술 파티가 2023년 5월. 그렇죠. 그 그리고 이후에 나서 이 통화가 6월. 그리고 진술이 그 전후로 계속.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지시했다로 바뀐다고요. 네.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고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수동적으로 그 말을 들었다 수준으로는 이재명을 엮지 못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 아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방조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해 준 게 아니고 네. 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당신 말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안 되니까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요. 저 정도 수준으로는 본인이 방조범도 안 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도 안 하고 인식도 안 했다 그러면은 본인 혼자 북치고 장구칠 일은 없잖아요. 주범이 없으면 종범이 안 되기 때문에. 방조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목표는 이화영에게 잘해주려는 대화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는 처절한 노력에서 나온 맥락이라고 읽어야 또 됩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면요.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재심을 왜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그러느냐 정치적일 수 있다 이랬는데 물론 뭐 시점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니라 서민석 변호사가 그동안에 저 대화 녹취했던 것을 못 찾았대요. 핸드폰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통화한 기억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변호사가 나 옛날에 변호했던 사람인데 검사하고 이런 대화 나눴습니다라고 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어요. 네. 물증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증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었다는 거고 자기가 그 포렌직을 하는 회사들한테 다 연락해서 이게 한 3년 정도 된 그런 통화인데 그 통화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전에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다 지웠었었는데 물어봤더니 실제 압수수색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난 것이고 삭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포렌식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서 제가 네. 못 찾았다가 예. 나중에 보니까 이 핸드폰 속에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내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이 또 따로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새로 찾았대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민주당의 이 국정조사팀에다가 이제 넘겨주기로 해서 확인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찾았다는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예. 뭐 이 당시 이 사건 관련해서 있었던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변호사들이 뭐 현땡땡 변호사 무슨 땡땡 변호사 네.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변호사들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그러면 당신이 그때 얘기했던 거를 그 서울고검 TF에서라도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가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변호사의 이 말을 그 이제 맨 처음에는 삭제했던 거를 이제 3년 만에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주 중요하지 않은 통화도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녹음해서 기록할 만큼 중요한 통화라면 만약에 압수수색 때문에 핸드폰 뺏길 핸드폰 압수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그 녹취 내용을 어디다 따로 저장을 해놓지 않았었을까? 아 이거는 쉽지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여서가 아니라 이 정도 통화 내용이 만약에 지금 이제 민주당 네. 측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정말 그런 취지로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예. 변호사는 당연히 이 통화는 당장 다른 뭐 외장하드라든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빼놔야 되는 통화 내용이야. 네. 그 정도의 네. 그 정도의 취지라면 단순 변론 차원이 아니라 그랬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이걸 찾았다고 하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그 참 시점이 그 묘한 게 지금 왜- 공개되는 그 시점. 정도 네, 앞두고. 지금 와서 갑자기 찾은 것도 신기하고 또 하필이면 또 지금 서민석 변호사는 청주시장 출마하신 상태거든요. 네. 이 시점에 또 이게 갑자기 녹취록이 이게 발견됐을까?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저 법률특보잖아요. 그 예.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 특보 했다가 예, 관뒀죠. 그렇죠. 이제 특보된 거 자체로도 그때 좀 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화영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당시에 변호인을 맡았었는데 출마를 한다고 이제 당시에 또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랬죠. 특검 후보 추천하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예. 그래 논란이 됐고 일단 이제 포인트는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성현 검사 측의 주장도 이제 전해야 되니까 전하면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화영 측에서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는 검찰이 우리를 회유를 시도했다라는 거고 박성현 검사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좀 종범으로 만들어 주세요.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요청을 이제 서민석 측에서 먼저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네. 관련해서 이제 박성현 검사의 주장은 왜 이 녹취가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인데 서민석 변호사 당신의 목소리는 없어? 왜 내가 하는 말만 짜깁기를 해서 마치 나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인데 네. 마치 왜 내가 회유를 하는 것처럼 내 말만 짜깁기 하는 거야? 전체 원본을 공개하라.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공개한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이거 지금, 공개하는 게 이거 낫겠네요, 그죠? 공개 당연히 네. 해야지 네, 의심을 네, 네. 이제 그렇겠죠. 거두는 것이고 실제 이 국정조사 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전체를 다 공개 안 하는 그렇죠. 이유는 일단 공개를 다 해버리게 되면 거기에 또 다 대응해가지고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일단 중요한 포인트만 먼저 내놓는 네, 걸 네, 네, 했습니다. 네, 이제 전용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주도한 전용계 의원이 박성현 검사 앞으로 나올 녹취에도 변명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추가로 할게 순차적으로 있다. 네,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네. 뭔가 이제 관련된 뭐 증거라든지 녹취라든지 공개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그 박성현 검사 측은 녹취 파일을 안 갖고 있다. 아하. 본인이 그쵸. 안 갖고 있으니까 있으면 다 까는 깠을 텐데. 있으면 자기가 깠지. 네, 그렇죠. 자기는 안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이러다 갑자기 싹 자기가 나타내. 그러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 박성현 그럼요. 검사가 되게 여러 방송에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네, 이제 막 나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녹취가 나왔을 때 본인이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거나 지금 그런 걸 갖고 있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없는 막상 것 이거를 같아요. 못 가는 걸 보니까 이제 본인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예, 있나요? 왜냐하면 저라면은 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함정파로.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게 역습을. 중요한 녹취라면 네. 본인도 저장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만약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녹취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에 말씀을 드리면 본인도 어떤 상황에서 이게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을 직업 거예요. 특성상 매 근데- 통화 녹음했을 수도 그렇죠. 있죠. 뭐. 근데 예.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박상영이라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네. 아하. 박상영은 현직 검사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같은 공무원이고. 변호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 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주범으로서 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김성태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급반전 해가지고 말이 막 바뀌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측 변호인들이 하는 말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들어내라고 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짠 사람에게 주범 종범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네. 실제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 인물로 꼽히는 검사가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수사했던 내용을 여기저기서 내가 밝히고 싶다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실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랑 한 내용을 검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딱 가지고 있다가 함정을 파듯이 니네 한번 내놔봐라. 니네 한번 내놔봐가지고 이런 말에서 틀리는 거 보니까 내가 나중에 싹 내놔가지고 니네 말이 거짓말인 거 밝혀주면 이거는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자기 말이 다 맞다 그러려면 이렇게 얍실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얍실한 거잖아요. 검사가 돼가지고 공익의 대변자인데 공익의 대변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네.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검사라는 사람이 지금 현직 검사가 일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안 그래도 안면 검사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당 500건씩 지금 사건 너무 많아서 일을 할 수도 없다 이래놓고 자기는 맨날 시간만 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한다고 돌아다니고 자기 네. 변명하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박성룡 검사 사실 일면식도 없고 별로 방어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도 아닌데 네. 아니 워낙 이 국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얍실하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얍실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무도하게 대응하는 사람을 우직하게 대응했다는 그냥 그 함정에 말리는 거예요. 지금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방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검사가? 예.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통상 검사가 이러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통상 이런 식으로 이미 확정 판결 난 사건을 다시 헤집어가지고 조작 네. 기소라고 하는 그렇게 국조하는 이런 상황은 또 통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곧 증인 나오죠. 네,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박성현 검사 포함해서 100명 넘는 증인들이 아마 이번 그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 네, 같은데. 박성현 검사, 그다음에 뭐 대장동 관련 수사했던 뭐 어미준 검사,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민간업자들 뭐 김만배, 나무, 네. 정영학 등등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증인 102명이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된 수원지검도 네. 조만간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김동하 의원님 모신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 국조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했던 그 내용. 맞습니다. 지난 2023년 당시 대북송금 이 수사 관련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나눈 통화 녹취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에다가도 다 파일을 전달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희가 이제 파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공개된 내용 두 개 한 번에 다 듣고 와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뭐 한 달에 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자, 박상영 검사 또 서 변호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좀 듣고 왔는데 충격적이네요. 이 녹취가. 드디어 와. 이제 정치 검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그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네. 뭐 공익 제보자니 아니면 보석 석방이니 추가 영장을 청구 안 하겠다니 저희가 많은 정황 증거와 그런 맞아요. 추측과 그런 주변에 이제 직원이 얘기, 있었지만 직접 검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이 거래를 제안하는 그런 녹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소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박상영 검사 얘기를 했어요. 이 통화가 언제 나왔냐면 예.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은 이런 그 박상용 검사의 제안을 받고 흔들린 상황에서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후에 맞아요. 근데 박상용 검사는 그 증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아. 여기 통화 내용을 보면 예, 그 본인이 답답하다고 답답하다.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답답하다. 조금 더 세게 진술해주면 석방도 해주고 공익제보자 취급도 하고 종범으로 만들고 그렇죠. 참 많은 혜택을 줄 텐데 네. 참 그렇게까지 좀 강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은 나오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 이런 답답한 심정을 본인이 토로하면서 좀 더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화영 부지사를 좀 더 설득해 달라 그런 네. 취지의 내용이고요. 또 실제로 들어보면 일부분은 그 거래가 실행에 옮겼다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사를 착수를 하려고 네, 했는데 안 네, 네. 했다든지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막았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거래를 실행했고 추가적인 거래를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증언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가 검찰에서 압박과 회유를 했고 그 속에서 여러 이제 조작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 저희가 이미 뭐 그 연어 술파티, 술파티라든지 끊임없이 그 수감자들을 불러내서 함께 진술 세미나를 하고 이런 정황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교도관들도 당의 이미 얼굴인 많은 지도부가 증언들을 하고 현장에서 있는데요. 외면받는 그렇게 이 해서 기이한 풍경은 검사와 결국 민심과 그, 괴리된 정치가 수감자들을 마주하게 될 함께 서글픈 모아두는 자화상일 거에 것입니다. 끊임없이 묵묵히 항의를 생업을 하고 이어가며 했었지만 정의로운 그런 부분을 사회를 실제 꿈꿔온 그 안에서 시민들께서 어떤 내용이 느끼실 정치를 이루어졌는지는 향한 깊은 저희가 허탈함과 구체적인 우려를 내용을 파악하지 저희는 못했습니다. 무겁게 경청하고 물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민주주의의 이런 제안이 꽃인 있었다고 선거에서 하지만 권력의 눈치가 박상용 아닌 검사는 주권자의 검찰 목소리에 측에서는 아니다, 응답하는 이화영 것만이 부지사가 역사의 그냥 퇴보를 하는 막는 거짓말이다라고 유일한 보루임을 주장을 잊지 했었지만 말아야 합니다. 네. 이게 오늘 실제로 준비한 박상용 소식은 검사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담겨서 관심과 이런, 연대가 깨어있는 정치를 만드는 사실은 힘이 됩니다. 이게 정말 정치현실 직권남용 구독과 범죄이고 좋아요로 네. 함께해 주십시오. 뭐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위증을 교사한 고맙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랑 지금 검찰에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네. 스스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나가는 그런 밝혀내는 거. 자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내용을 직접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면서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스모킹건이 나왔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맞습니다. 목소리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동안 정황과 뭐 진술 증언은 있었지만 이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거다라고 저희는 일반 시민들은 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는 무슨 네.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서 자기가 아하.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답했다라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것은 계엄을 거의 계몽령으로 해석하는 수준의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는 SNS에 바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우유를 제안을 한 거다 뭐 이런 주장 또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거다. 그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만 설명한 거다라는 게 이 박 검사의 반박 주장인데 저는 그 반박이 이제 일요일 날 나온 그 KBS 그 녹취만 듣고 반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내용에 네.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답답해하고 실제로는 네. 그 거래 조건을 이행한
이행한 부분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박상현 검사가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정치 검사들의 수법입니다. 한 가지 사실 조건만 보고 예.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정치 검찰의 모습을 지금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정치 검사의 모습 또 그렇게 그 수법으로 빠져나가려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전혀 있다. 실제 사실이 뭔지 실제 진실이 뭔지에 대한 전혀 진지한 고민과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그 사실을 비틀고 항상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국민들이나 뭐 법원에 강요를 하고 네. 세뇌시키고 그런 짓들을 해오던 게 바로 정치 검찰의 모습이라 보고요. 그게 예. 지금 윤석열이 지금 내란 재판에서 하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 계몽을 하려고 했다더니 뭐 안에 가서 끄집어내라는 얘기는 안 했다더니 항상 그 일부 디테일. 사실만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짜맞추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또 그런 수법을 지금 박상용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박상영 검사는 이런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니 전화 이 녹취된 거 통째로 공개해라. 네. 이런 주장. 통째로 공개해서 다 듣게 해야지 이거 짜깁기해서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허위 왜곡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사람과 국민들 그리고 검찰이라면 당연히 전부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맞죠. 근데 이미 한 가지 녹취를 공개하고 나니까 벌써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한테 먼저 네, 제안을 먼저 했다는 식으로. 제안을 그럼 했다. 저희가 누구 좋아라고 그 녹취록을 전부 다 공개해서 이 사람들이 또 그 전부 다 공개된 녹취록을 가지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또 조작을 하고 할 텐데 저희는 박상현 검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보고 그 거짓말에 또 대응하는 녹취록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공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공개해봤자 다 공개한 것을 가지고 또 통째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을 깔아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예. 지금 하나하나 반박해 보십시오. 그 반박에 대한 재반박으로 재반박. 또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걸 다 이제 공개를 하면 오히려 지금 되치기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하겠죠. 악용을 하고 그것을 또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시키고 조작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용되겠죠. 네. 저희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박상용 검사가 이미 그 녹취록이 하나가 나왔고 분명히 본인이 제안을 하고 그 석방이나 보석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한 거라고 비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새로운 녹취록을 들어보면 본인이 답답해서 전화를 먼저 한 것이고 또 이미 그 거래 조건을 실행에 옮긴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저희가 먼저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자, 손 이자님은 박상현 검사 빨리 체포하십시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신데 아마 이 충격적인 이 녹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네.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왜 했는지를 저희는 다 추정을 하죠. 뭐 윤석열과 한동훈이 시켜서 했을 텐데 정말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실은 검사라는 집단이 지금은 뭐 완전 저희가 그렇게 보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직군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비열하고 치사하고 정말 추잡스럽게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생생한 목소리로 저희가 듣고 나니까 이미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정말 크게 놀랬고 정말 얘네들이 무서운 집단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새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송금 이 사건도 그렇고 쌍방울 문제,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더 심하죠. 사실은 변호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어떤 대답을 할지. 그들의 입에서 분명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시켰다는 얘기는 안 할 게 분명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사건 기록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재명이를 입건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가. 이제 진실의 시간이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근데 뭐 국조특위도 보면 여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네. 야당 의원들도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는데 네. 이번에 나경원 의원 국조특위 위원이잖아요. 근데 네. SNS에 이 녹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앞뒤 문맥은 잘라버리고 입맛에 맞는 말만 교묘하게 이어붙인 거다. 전형적인 짜깁기 조작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를 네, 주장을 엄호하는 받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누구 좋아라고 다 공개합니다. 예. 다만 언젠가 시점에서는 다 공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거짓말 다 드러내면서 네, 박상현 맞습니다. 검사의 반응, 반박을 보면서 드러낼 거다라는 건데 이 국조특위도 참 지난번에 회의하는 거 보니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또 반박이나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을 보면 회의 진행이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뭐 서영교 의원님이나 여러 법사위 출신 의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네. 저 정도는 기가 많이 죽은 거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가. 그리고 하는 아이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논리도 없이 앞뒤 맥락도 없이 그냥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는 체험하고 계시네요. 법사위 네. 상황을 지금. 본인 스스로도 좀 민망한지 예. 또 뭐 발언을 내뱉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 발언을 뭐 얘기를 안 자제나 안 하기 자제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국힘도 많이 저희가 데리고 가면서 데리고 이 가면서. 국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진실을 함께 드러내자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발목 잡기나 이렇게 되면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지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조특위 보니까 4월 9일에 수원지검을 가더라고요. 네, 네. 1313호. 네. 이게 바로 이제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진술이 나왔던 창고와 영상 녹화실을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서 보려고 하고요. 연어술 파티. 이게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네. 그게 과연 그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교도관들이 알 수가 있었냐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도관은 항상 그 피의자 옆에서 그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참고인들 사이에 모여서 안에서 사실은 마약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가 의심하듯이 술을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교도관이 항상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박상용 검사의 편의 제공으로 인해서 교도관이 그 현장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더라면 이것은 정말 국기문란적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조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남욱의 진술이 나왔던 배 갈라버리겠다. 네. 그 현장도 간다고요? 저희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도 방문해서 거기가 어떻냐면 남욱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남욱을 체포합니다. 네. 체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체포를 해서 그 구치감에 남욱 혼자만 24시간 감금을 시켜놨습니다. 이 감금된 상태에서 남욱의 그 멘탈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제 정일권 검사가 남욱을 불러서 배를 갈라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남욱뿐만 아니라 김만배도 자살을 시도했었고 유동규도 자살을 시도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심리적 압박을 얼마나 느꼈는지 우리가 현장 조사를 보고 그런 압박 속에서 검찰의 협박이 있었다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구치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치 검사들이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들으면서도 저는 사실은 정말 가장 비열했던 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과 그 조작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님의 탓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인간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특히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다 그것을 지켜보고 어떤 상황에서 그분들이 그런 궁지에 몰리고 압박감과 협박을 받은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잘 아는 그 장본인들이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떠넘기고 그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기도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조특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특위위원들 또 현장 회의하는 모습들 인터뷰와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진술 조작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정조사의 서막은 우리 사법 정의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도구가 된 수사는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깨어있는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연대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역사는 오늘 우리가 내딛는 감시의 발걸음을 정의의 이정표로 기록할 것입니다. 정치 현실은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